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제가 좀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저에게 문자 및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12월 12일에 이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보다가 제 영상을 보게 됐고 많은 도움이 됐는데 아직도 좀 이사가 어렵다. 그래서 12월 12일에 이사를 하고 싶은 우리 구독자님은 어떻게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사 준비를 해야 되는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12월 12일에 우리 집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 그게 이사를 하기로 했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집 어디로 갈 건지 결정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집이 내 마음에 드는지 알아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집, 지역에 있는 집에 계약을 하실 수 있고, 언제 이사를 들어갈 수 있는지 이사 날짜를 정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 날짜, 내가 12월 12일에 빠진다고 해서 반드시 12월 12일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보통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계약 만료일이 12월 12일이면 내가 들어가는 집의 세입자가 9일이나 10일에 빠지는 집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가 이사하기 2, 3일 전에 집을 비운다. 그러면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뭐가 좋냐면 도배나 장판이나 입주 청소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내가 이사를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집에서도 12월 12일 날 이삿짐이 빠지고 내가 이쪽 집에서 12월 10일 날 이삿짐을 빼서 이쪽 집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런 경우에는 도배, 장판, 입주 청소를 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삿짐을 뺐다가 도배, 장판, 입주 청소를 다 마치고 다음날 오후에 이사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 보관 이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사를 2번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 날짜 여유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이사 비용 많이 아끼게 되시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사 비용 집이 25평 정도 넘어가면 이사 비용이 좀 높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날짜에 따라서 이사 비용의 차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손 없는 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고, 손 없는 날이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대부분 있으세요. 근데 뭘 모르시냐면 월말이 비싸다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에게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평일에 29일이에요. 평일에 30일이에요. 이사 가능한가요?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소형 이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9월 30일에 30평대 이사를 할 수 있는 이사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는 그렇게 고객님들에게 인기가 없는 업체다라고 보셔도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9월 30날에 30평대, 40평대 예약이 차 있지 않다면 인기가 없는 업체겠죠. 그래서 이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빨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월말도 손 없는 날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고객님들 월급날이 거의 25일 경이세요. 물론 월초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25일에 있으세요. 그리고 카드 결제일 이런 것들도 월말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러면
그 날이 지나가면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말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월말에서 날짜를 한 2, 3일 정도 늦출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사 비용 조금이라도 낮추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이사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골라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의 기준점과 이사 업체를 고르는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이사할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가? 포장, 정리, 안전, 뭐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번에 뭐 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사를 할 것인가? 그거를 확실하게 탁 정해놓고 이사업체를 이쪽 부류에 맞는 이사업체를 부르든가 이쪽 부류에 맞는 이사업체를 부르셔야 결정하시기가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쪽 업체에서 이사업체를 2개 부르고 이쪽 업체에서 이사업체를 3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은 막 혼란이 생기세요. 왜 그러냐? 이쪽 업체 가격과 이쪽 업체 가격이 너무 딴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살펴보면 제일 많은 말이 뭐냐면 이사업체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이사업체는 3개 정도는 비교 견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 듣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 기준 없이 이삿짐 센터에 대한 정보 없이 뭐 그 이삿짐 센터가 어떤 센터인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부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지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그러면 싼 업체가 좋은 것 같다 하고 이 업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어떤 기준 딱 정하신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부류의 업체들을 부르시잖아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이 업체와 이 업체를 섞어서 부르시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업체 선택을 할 때 또 알아두셔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제일 좋은 업체. 그건 뭐냐면 내가 지난번에 이용을 했는데 포장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했어. 그 업체가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 내가 믿을 수 있는 업체잖아요. 지난번에 잘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잘해주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100은 아니지만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우리 집 근처 또는 새 집 근처의 지인들이 추천하는 경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포장 정리를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싼 업체를 소개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좀 편안하게 이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사할 때 정말 친절하게 잘해줬다. 그러면 이제 궁합이 맞는 거죠. 그런 업체를 소개받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2가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 2가지가 아닌 경우에는 뭐냐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업체를 살펴보겠죠. 그러면 업체 전화번호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업체가 어떤 정보를 주거나 어떤 거를 좀 고객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업체, 그런 업체는 믿으실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있다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업체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에 딱 보면 이게 떠 있어요. 파워링크에 몇 톤 얼마 혹은 몇 톤 얼마부터 그리고 몇 톤 얼마 몇 톤 얼마부터 뭐 이런 게 있어요. 가격표를 아예 딱 띄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고객님들에게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해서 자기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뭐냐면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경우가 아니라 이 경우예요. 가격에 초점을 맞춘 고객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5톤이시잖아요. 5톤 사다리차 기사 빼고 4명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4명 작업을 하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내가 5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뭐 친절하고 꼼꼼하게 이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전하게 포장도 하고 정리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업체들 방문 견적에서 얘기할 때, 자, 조금 일찍, 조금 미리 방문 견적을 통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A급 기사 1명, B급 기사 3명, 또는 조금 더 잘해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A급 기사 2명, B급 기사 2명, 한 팀을 이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잘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예약을 늦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저가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팀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B급 1명, C급 3명. 그렇게 돼요. 그럼 그날은 싸고 저렴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 아프고 신경 쓰일 게 너무너무 많은, 이사가 끝난 다음에도 좀 짜증나게 되는 그런 이삿날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 견적을 하실 때 가격만 확인하지 마시고, 몇 명이 오는지만 확인하지 마시고, 누가 오는지, 어떤 기사가 몇 명이 오고 어떤 기사가 몇 명이 오는지까지 확인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좋은 이삿날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꼭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허가가 있는 업체인지 알아두셔야 돼요. 허가 업체 확인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업체 소재 사무실 있는 해당 시청 대중교통과에 전화해서 이 업체가 면허가 있는 업체인지 허가가 있는 업체인지 전화 한 통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금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게 더 좋은지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사업자까지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삿날이 왔잖아요. 그럼 이삿날 전까지 무언가 해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고객님들께서도 집집마다 그거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집의 경우에는 주차장이 될 수 있고, 어떤 집의 경우에는 고객님이 뭐 이삿날 같이 계실 수가 없어서, 자, 큰 짐을 큰 방 어디, 작은 방 어디, 부엌 어디, 베란다 어디에 놔달라는 도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집의 경우에는 뭐 쓰레기 봉투 하나 정도 준비해 놓으시면 이사 준비가 다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문 견적 시 또 이사 전까지 업체와 협의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고객님께서 준비해 두셔야 되는 것은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사가 끝났어요. 그럼 고객님이 하실 역할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포장 이사를 해서 해놨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집에서 쓰고 싶은 방향으로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럼 정리하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큰 짐, 뭐 가구나 뭐 가전 이런 것들 청소 한번 하시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또한 내가 아끼는 물품, 귀중품 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게 있는지, 분실된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이사업체한테, 이삿짐 센터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허가가 있는 업체라면 사진을 받고 배상 협의를 한다거나, 그 다음날 우리 고객님 댁에 다시 찾아와서 배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사를 마치게 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12월 12일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제 구독자님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삿짐 센터를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사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